자, 여러분 오늘도 그릭내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이었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이었습니다. 과정서술도 따라가면서 개념들의 비교 대조까지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 좀 까다로운 지문이었는데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인사이트 함께 나눠보시죠. 자, 일단 1문단부터 볼까요? 역접의 접속사 뒤에 중심화제가 나왔네요. 하지만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물질은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침전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라앉혀야 된다가 포인트인 겁니다. 이 기술의 목적은요, 이 침전 방식, 이 기술의 목적은 이 입자들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지금 이 정수처리 기술의 포인트, 이 정수처리 기술의 목적은 뭐라고요? 입자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물속을 부유하고 있는 입자들을 가라앉히는 게 정수처리 기술의 목적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술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시인에게 가위라는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가위의 쓰임, 이 가위의 목적부터 얘기해 줘야겠죠. 종이를 자르기 위한 도구야. 이 노트북은 이 노트북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면서 업무들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야. 일단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보들이 막 많이 나와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기술의 목적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기술에서 정수처리 기술은 뭐라고요? 침전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물질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탁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탁도가 탁한 정도죠. 여러분들 탁한 정도가 높으면요, 그만큼 둥둥 떠다니는 오염물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탁도가 낮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둥둥 떠다니는 오염물질들, 부유하고 있는 오염물질들이 적다는 거죠. 그만큼 가라앉아서 많이 침전되어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탁도를 결국에는 낮춰야 하는 것이다. 탁도가 높으면 문제가 된다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침전 방식을 좀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물에 어떤 소금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물 위에 소금이 둥둥 떠 있다가 그럼 굉장히 탁합니다. 소금이 이 물을 막 둥둥 떠다니면서 소금물이 굉장히 탁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소금이 슉 가라앉는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부유물 둥둥 떠다니는 그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더 무겁다라고 하면은, 그쵸? 그러면 부유물은 쭉 가라앉는 거거든요. 물보다 비중이 더 크다면은. 무겁다란 말 대신에 비중이 더 크다라는 말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심화제는 어디 있는 것이다? 뒤에 있다.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약품 침전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글의 중심화제는 약품으로 둥둥 떠다니는 오염물질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즉 약품 침전 방식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약품 침전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한 설명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약품 침전 방식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요, 이 콜로이드 입자들 같은 어떤 이 결국에는 중력만으로 가라앉지 않는 그런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 약품 침전 방식을 사용하는 거네요. 즉 약품 침전 방식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데르발스 힘의 영향을 받아서 응집하게 될 때는 약품 침전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이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를 다 띄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하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잖아요. 서로를 밀어내는 이 전기적 반발력에 영향을 받아서 일정 거리 이하로 이 콜로이드 입자들이 좁혀지지가 않는다, 가까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입자들끼리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게 되고 균일하게 분산되면서 안정성을 가지고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읽어내야 할 것 같아요. 부유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이 기술의 목적이 뭐였죠? 입자들을 가라앉히는 건데, 지금 이 전기적 반발력에 영향을 받는 이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는 가라앉지 않는다라네요. 저절로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읽으면서 약품 침전 방식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네요. 이런 입자의 안정성은 물의 탁도를 높여준다, 물이 탁하다, 다시 얘기해서 입자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상황입니다. 전기적 반발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입자들이 가라앉지 않는 문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침전시키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되겠네요. 약품 침전 방식에서는 좋습니다, 응집제라는 걸 주입해서 가라앉힌다는 거네요.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을 통해서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춘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을 투명하게 탁하지 않고 물을 투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물의 탁도를 낮춘다는 것은 둥둥 떠다니는 이 입자들을 전부 가라앉힌다라고 읽으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작용을 통해서?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 그럼 여러분들은 전기적 중화작용이 뭔지 이해하셔야 되고 가교작용이 뭔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원리를 통한 목적이 중요해. 전기적 중화작용, 가교작용, 이 두 작용 전부 다 목적은 뭡니까? 맞습니다. 입자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응집제를 주입하여 입자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자, 우선 전기적 중화작용부터네요. 탁도가 높은 물, 아직 이 물에 입자들이 다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까 탁도가 높은 거겠죠. 이 탁도가 높은 물에 주입된 응집제가요, 물과 화학 반응을 거쳐서 양전하의 금속화합물을 형성하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나오는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죠.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안정성을 가지고 탁도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음전하의 콜로이드에다가 양전하의 금속화합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합물이 마이너스 음전하를 띤 콜로이드 입자와 결합하면서 콜로이드 입자 간의 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이 불안정화되고, 아, 그렇구나, 얘네들끼리 뭉쳐서 플록이 된다. 이 입자들이 안정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서로 거리를 가지고 안정화 상태였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거였는데, 이 입자들을 중화시키는 거네요. 이 음전하를 띤 콜로이드 입자를 중화시켜버려. 그러면 이제 불안정화 되겠지. 서로 뭉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 입자들이 플록으로 뭉치게 된다라고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 플록으로 뭉치게 되면 이제 가라앉는다라고 여러분이 읽으셔야겠네요. 이때에는 급속 교반이 필요하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가교작용에서는요, 전기적 중화작용에서 형성된 작은 플록을 더 크게 만든다. 왜? 플록이 지금은 작은데 플록끼리 뭉치면 더 커지잖아. 그럼 더 무거워지잖아. 그럼 플록이 더 잘 가라앉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체크를 하셔야겠죠. 다시 얘기해서 전기적 중화작용도 그렇고 가교작용도 그렇고 일단 뭡니까? 입자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기술이다 이 말이에요. 반데르발스인만으로는 플록의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서 크기를 더 크게 해서 가라앉힌다는 거죠. 응집제의 주입으로 형성된 화합물 중에는 뭐가 있냐면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있네요. 아까도 화합물이 있었잖아. 약품 친전 방식의 전기적 중화작용에서는 어떤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이 있었다면,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이 가교작용에서는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기능을 하네요.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교는 다리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네요. 이런 작용을 통해 연결된 여러 플록들이 하나의 큰 플록이 되어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라앉는다. 오케이, 이 기술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까지 잡아주셔야겠네요. 이때에는 완속 교반이었다 떠올려야 돼. 아까 우리가 중화 과정에서는 전기적 중화작용, 다시 얘기해서 음전하인 것을 이제 양전하인 화합물이 붙어가지고 중성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들끼리 안정화를 깨버리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뭉치게 만들고, 그 뭉치게 만든 플록들을 가라앉게 만드는 이 경우에 이 전기적 중화작용에서는 뭐가 필요했다? 급속 교반이 필요했고, 이 플록들을 더 잘 뭉치게 하는 가교작용에서는 완속 교반이 필요했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재밌네요. 자, 응집제가 많이 남아있으면 전기적으로 아까 중화되었죠. 이 콜로이드 입자가 음전하였다가 중화되었잖아. 그러니까 음전하였다가 이제 음도 양도 아닌 중화가 되었는데, 응집제가 많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이제 양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든 콜로이드 입자가 또 다 양전하잖아. 같은 전하끼리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서로 밀면서 가까워지지 못한다고. 가까워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안정화된단 말이야. 입자들이 안정화되면 이 입자들이 가라앉지를 않는단 말이야. 자, 이게 전하역전 현상이라고 하네요. 자, 콜로이드 입자들이 아까 불안정화 시켜가지고 뭉치게 만든 다음에 겨우 가라앉혔는데, 지금 콜로이드 입자들이 전부 전하역전 현상으로 인해 양전화가 되면서 재안정화된다는 거죠. 물의 탁도는 다시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다시 뭐야? 입자들이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니면서 탁도가 높아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입자들을 가라앉혀야겠죠. 탁도를 다시 낮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분의 응집제가
이번에는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 화합물이 나머지 콜로이드 입자들을 다 흡착하면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자, 지문 한번 장악하고 가겠습니다. 정수처리 방식, 이 정수처리 방식의 목적은요, 입자들을 침전시키는 거, 가라앉히는 거고요. 가라앉힐 때는 보통 침전 방식이 있고 약품 침전 방식이 있었어. 오늘의 중심 화제는 약품 침전 방식이었고, 약품 침전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콜로이드 입자를 전부 다 가라앉히면서 그 물에 녹아있는 콜로이드 입자, 그 물의 탁도를 낮추는 게 포인트였다. 자, 그러면 그때 세 작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전기적 중화작용, 전하금속 화합물이여 콜로이드 입자를 중화시킨다. 그 다음에 가교작용은요,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플록과 플록을 연결시키면서 플록을 가라앉힌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3번 채거름 현상은요,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를 데리고 침전시킨다. 어쨌든 이 화합물의 모든 역할들은요, 맞습니다. 이 입자를 결국에 가라앉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 정답은 4번이었네요. 물을 빠르게 저어 플록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리면 여러분들 자 보시면 플록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리려면 물을 천천히 저어줘야 한다라고 했죠. 빠르게 저어가 아니라 천천히 저어서 플록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1번에 4번이고요. 기역은 반데르발스의 힘이에요. 얘는요, 입자끼리 서로 가까워지는 거고요. 전기적 반발력은 입자끼리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자, 니은은요, 입자가 띄고 있는 전하의 성질로 인해 작용한다. 맞습니다. 같은 전하끼리 밀어내는 전하의 성질로 인해서 전기적 반발력이 나타난다. 음전하는 음전하끼리, 양전하는 양전하끼리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 밀어낸다라는 거죠. N극과 N극끼리 밀어내면서 일정의 거리를 유지하는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집제 투입에 따른 물의 탁도 변화입니다. 당연히 물의 탁도는 낮아져야겠죠. 근데 다시 올라가는 거, 여기가 전하 역전 현상이다.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채거름 현상으로 다시 탁도가 내려간다까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A에서 B 부분이 응집제가 투입되면서 전기중화작용이 일어나고 가교작용까지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C, 채거름 현상에선 탁도가 낮아지는 것. 일단 탁도가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채거름 현상에서. B에서 형성된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 여러분들 자, 이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하고 흡착하는 게 아니라 이 채거름 현상에서는 자, 이 화합물 구분하셔야 돼요.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들하고 흡착하면서 침전하는 거죠. 자, 여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C잖아요.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하고 흡착하면서 침전하는 거지.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이 채거름 현상, 이 C에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은 이 가교작용에서 플록과 플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체크하셔야겠네요. 그래서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은 C에서 기능하는 게 아니야. C 이후 탁도가 낮아진 것은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 때문이 아니라 침전성 금속 화합물 때문이야. 채거름 현상이야. 라고 체크하시면서 5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전기중화작용과 가교작용이 일어나면서 탁도가 낮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 B에서 C가 일시적으로 전하가 역전되는 현상이었죠. 전부 양전하가 되는 거예요. 클로이드들이. 그 다음에 C에서는 채거름 현상, 다시 이 클로이드가 채거름 현상으로 침전되는 거까지 체크하시면서 1, 2, 3, 4 정호 판단을 하나하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좋습니다. 너무 좋은 문장이네요.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클로이드 입자, 이거를 침전시켜야 돼. 수소나 이온의 결합 등의 원인으로 안정화 상태에서 부유한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안정화라는 게 입자들끼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라앉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안정화 상태에서 부유한다. 부유한다는 둥둥 떠다닌다 라는 뜻이에요. 응집제를 이때 주입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적인 중화가 처음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콜로이드 입자가 음전하에서 중성이 된다는 거죠. 음성에서 중성이 된다는 거예요. 중성이 되는 순간 콜로이드 입자가 불안정화되면서 가라앉기 시작한다. 플록으로 뭉치고 가라앉게 되고요. 그때 응집제를 과다하게 주입하면 전하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채거름 현상까지 함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클로이드 입자가 침전된다.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이게 결국에 이 글 전체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지문장악 다시 한번 제가 해놓은 거 본인이 한 거하고 좀 비교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의 데일리 퀴즈의 두 키워드는요. 중화와 가교겠죠. 일단 이 약품 침전 방식은요. 콜로이드 입자를 음전화해서 중성으로 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중화시켜서 이 콜로이드 입자가 플록으로 뭉쳤을 때 그 플록끼리 더 잘 뭉치게 하는 플록과 플록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작용까지 이 중화와 가교를 통해서 결국에 콜로이드 입자를 불안정화시키고 침전시킨다, 가라앉히게 만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화, 가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중화, 가교가 이 데일리 퀴즈의 정답입니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어려운 글이었지만 과학기술은 목적에 집중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내시는 연습을 반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멋진 문장이네요. 성공은 재미없는 일에서 태어난다.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거 힘들고 재미없죠. 내가 쾌락을 쫓는 것보다는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내가 못하는 거를 훈련하고 내가 틀린 것들을 고치고 나의 약점과 마주하고 운동하고 힘들지만 지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재미없는 일이지만 그 재미없는 일에서 성공이 태어난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꾸준히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조금은 재미없고 조금은 단조롭고 어떨 때는 한숨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모든 재미없는 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정말 멋진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저랑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